자, 쉬는 시간 잘 보내셨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도 마찬가지로 2번에 있는 파트를 잘 해석하고 다른 모델링을 좀 넘어가서 그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번째 파트,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트에 해석했던 것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아까 계속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중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빠지지 않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중심이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퓨전 360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중심 부분이 똑같이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불러올 때 그 작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가 완성이 다 됐으면 지금 연습할 건 새롭게 만들어서 불러오는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번 시간에 연습을 했었나요?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단에 있는 데이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New Design이라는 항목이 튀어나오게 되죠.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모델링을 새롭게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을 보고 해석을 한다 그랬으니까, 도면에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 중심을 동일하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있는 중심은 이쪽이 중심이 되게끔 지금 잘 그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을 테두리로 봤을 때 여기가 중심이 되게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실 때 센터 렉탱글로 그리셔도 좋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크게 문제는 없지만 편한 방식이 제일 좋다라는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퓨전에서는 편하게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얘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에 있는 스케치의 중심이 이쪽이고, 그러면 이쪽을 바라본 상태의 이쪽 축의 면에 스케치를 그리셔야 된다라는 게 돼요.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오리진을 켜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일부러 작업을 했던 건 바닥에다가 스케치를 한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다음에 그려야 되는 형태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지금 보시면 우측면과 정면이 있죠.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봤을 때 우측면도보다는 이거보다는 이 정면도를 그리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한 번에 만들어서 8mm라는 치수로 익스트루드를 주게 되면 한 번에 만들어질 것 같은 형상이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정면도를 작업해서 그릴 때 정면을 잡는 게 아니라 정면도를 작업해서 그릴 때 지금 여기가 정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면도를 그리게 되면 뭐예요? 조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측면도를 잡고 그려서 데이터를 작업을 한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면도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 아니니까, 자, Y축, X축이 같은 이런 식으로 관통하게끔, X축이 지금 이렇게 관통하고 있죠. 얘도 이쪽이 X축이니까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X축이 관통하는 이쪽으로 잡아야 라이트 항목이 되고 데이터를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조립되는 형상을 잘 보시면은 숫자는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뒤집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0이 이렇게 돼 있고 1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미리 이 도면도 치수, 숫자까지 집어넣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치수가 아니라 이 스케치의 수험 번호는 지문을 봤을 때 원래 지문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문에 8.0 비번호 각인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가 어셈블리 파트예요.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비번호 각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원래 어셈블리를 해놓고 조립을 다 해놓고 숫자를 입력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조립을 하기 전에 숫자를 입력해놓고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하기 전에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원래는 직접 입력해서 작업을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꾸로 뒤집어져서 만들어진 거, 물론 거꾸로 뒤집어서 스케치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에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은 연습이니까요. 그래서 퓨전 360을 다시 보시고 스케치를 진행하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정면도를 가지고 그릴 때 오리진의 중심을 여기로 잡을 겁니다. 오리진의 중심을 이쪽으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중심에 저 모양이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속 조건 연습을 위해서 정말 대충 스케치하는 걸로 먼저 한번 형태를 잡아보고 여기에 걸어볼게요. 자, 그러면 형태를 지금 잘 보니까 라인으로 그렸을 때, 자, 필렛이 먼저 들어간 부위가 있을 경우 이 필렛을 먼저 주지 않고 나중에 기능으로 주시면 좋다라고 아까 저번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보고 꺾인 부분 잘 돌아보면서 라인으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막 대충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바닥에 이 모양이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아까 그릴 때 뒤집어진 상태로 얘가 완성이 된다 그랬죠? 스케치를 들어와서 뷰 큐브를 180도 돌릴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작업하면 이미 뒤집어진 상태로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름 위치는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그리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대충 다 그렸습니다. 그럼 각지가 만든 게 이 데이터고, 자, 얘를 어떤 식으로 정렬하냐면 가장 편하게 정렬하는 건 중심 정렬이 제일 좋아요. 그럼 좌우 대칭이라는 소리죠. 중심선을 하나 라인으로 이렇게 미드 포인트, 바닥에 있는 미드 포인트, 상단에 있는 미드 포인트를 걸어서 이 점선으로 만든 중심선, 자, 점선으로 만드는 방법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X키 누르시면 되고요. 점선으로 만들었으니까 얘를 수직 수평으로 세우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중심선에는 붙어야 돼요. 그러면 코인시던트로 붙이시면 돼요. 중심에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다 그냥 이 점이 선에 붙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위아래로는 움직이지만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이 데이터에 이제 천천히 시메트리를 먼저 걸어볼까요? 하나만 거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이미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어요. 이거 이유가 미드 포인트로 이 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치수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일 건 얘랑 얘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 번에 작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치를 정렬하는 걸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구속 조건 계속해서 활용을 할 때 콜리니어라고 하는 이 구속 조건이 선과 선의 위치 선상을 맞춰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선과 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 위치는 같이 움직이게 되고, 지금 여기도 호라이즌탈 버티칼에 하나 빠졌죠. 여기도 하나 주셔야 되고, 네,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만 이제 따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시메트리로 걸어버리면 돼요. 시메트리, 선, 중심선 사용하는 방법이죠. 얘도 잘 정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렬이 끝났을 때 데이터를 제가 여기가 중심이 되게끔 계속 작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중심이 되게끔 작업을 할 건데, 그럼 여기에 이 부분의 중심에 얘가 와야 돼요. 오리진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선에 포인트를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쪽 선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딱 박아주면은 구속 조건을 쓰실 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호라이즌탈 버티칼이 수직 수평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 선과 선을 잡아서도 가능하지만 점과 점을 잡아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하나 일부러 그려서 미드 포인트에 정확하게 걸린 이 선의 중심에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걸리게끔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중심이 되게끔 정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형태에 대한 형상 구속이 끝났으니까 치수 구속으로 데이터의 치수를 입력만 하면 되겠네요. 전체 치수가 이 부분이 10mm가 되니까 10mm 입력해주고, 바닥은 15mm, 그리고 여기 사이 간격이 10mm였죠? 10mm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5mm,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남는데,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구속이 안 걸린 거 보니까 두께도 남았네요. 여기 A, 그리고 여기 나머지 치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30mm가 전체 치수고 여기 15mm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기 15입니다. 그래서 얘는 15mm 입력해 주시면 치수 계산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두께가 A죠. 이 A라는 치수는 위에로 갔을 때, 자, 얘가 조립되는 부분을
자, 이게 헷갈리면 무조건 뭐를 봐야 되죠? 3차원의 조립된 형태의 스케치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조립되는 끼워지는 부분. 여기는 계산이 됐지만 여기가 계산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럼 얘가 끼워지는 이 부분이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의 두께에 대한 치수가 A니까 여기에 간격을 나타내는 치수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 얘는 속으로 들어가네요. 속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해서 데이터는 7이 되겠네요. 얘랑 얘를 잡아서 7mm 입력을 해주시면 데이터가 중심의 정렬 잘 해놓은 데이터로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미리 필렛을 넣어도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 딱히 필렛을 넣는다고 깨지고 이런 게 없어서 R5 라고 하는 라운드 5 값을 필렛 스케치에서 미리 이렇게 동시에 복수로 구현을 해줄 겁니다. 구현을 하고 나면은 치수가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되는데 이걸 잘 보시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지금 보면 좌우에 위치가 풀린 거예요. 이 중심에 있는 선에 미드 포인트를 걸은 건데 이 선이 잘려버렸죠. 잘리면서 중심이 불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원래 걸려있던 미드 포인트라는 구속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드 포인트를 다시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데이터가 수정이 될 수도 있죠. 구속 조건을 잘만 활용하면 데이터 이렇게 100%로 거는 거 1도 아닙니다. 연습을 잘 해보시고 작업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하고 나와야겠죠. 그러면 데이터 잘 그렸고 이 데이터 이제 피니시 스케치하고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을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심의 정렬을 둘 다 했기 때문에 완성을 다 끝내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조립된 상태로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치수를 안 넣네요. 치수가 아니라 수험번호. 자, 이 데이터는 지금 1번의 치수 도면, 공개 배포 도면이니까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미리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 중심에 넣는 거니까 적당히 이 모양 맞추면 되죠. 적당히 이 정도 위치에다가 넣을 거고 01번 제 수험번호로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치수를 조금 작게 10mm 정도 오케이 하시고 그냥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심 정렬해도 잘 안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센터에다가 난 여기 이 정도 배치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됩니다. 피니시 스케치하고 나가면 이게 돼요. 자, 이렇게 해놓은 걸 이제 익스트루드 한다는 거죠. 자, 익스트루드 데이터 시메트릭 홀 랭스 잡고 8mm 들어갑니다. 8mm 두께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새길 거예요. 오케이 한 다음에 스케치가 꺼지니까 다시 스케치를 켜실 수가 있고, 자, 텍스트로 입력한 데이터는 프로파일 판정은 해주지만 데이터가 이 프로파일이 이로와랑 같은 프로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나 이런 크리에이트의 솔리드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원래 프로파일이 하나만 있게 되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이게 지금 자동으로 잡히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영역이 완벽하게 나뉘었어야 되는 스케치가 이 도면 위에 떠 있는 판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그냥 바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꼭 텍스트를 입력하고 얘를 어디에다가 돌출하거나 깎으실 때는 꼭 까먹지 말고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선택을 꼭 해주셔서 선택한 걸 이렇게 돌출시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도 여기에서 이렇게 새길 거고 거꾸로 들어가니까 01이 이쪽이죠. 이렇게 박히면 이쪽에서 조립돼서 끝나는 게 돼요. 익스트루드 데이터 끄고 안쪽에 있는 텍스트만 선택해야 되는데 솔리드 모델링을 켜놓으면 바디가 켜져 있으면 방해를 하죠. 선택하는 거요. 그럼 바디를 잠깐 끄고 왼쪽 브라우저에서 바디 잠깐 끄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다시 원하는 것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 면에서 돌출을 시키면 되죠. 속으로 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옵션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로 윗면을 잡고 마이너스 5.7 1mm 안쪽으로 자유롭게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그냥 1mm 넣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파시게 되면 스케치를 껐을 때 이런 식으로 번호까지 각인된 두 번째 파트 모델링이 끝나게 되네요. 이미 뒤집어진 상태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이제
조립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장 연습 먼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건데, 자, 일단은 먼저 조립하기 위한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조립 연습을 해봤지만은 컴포넌트라는 걸로 변환이 되어야지만 조립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바꿔줘야 돼요. 상단에 있는 바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라는 버튼이 있죠. 클릭하시고 데이터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죠.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로 바꿔주시면 컴포넌트가 되죠. 그럼 지금은 깔끔하게 연습하고 싶으니까 상단에 New 디자인을 한번 더 열어보고요. 파트 1과 파트 2를 여기 새롭게 만든 New 디자인에 전부 불러오겠습니다. 얘를 컴포넌트로 제작을 했으니까 이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컴포넌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셨을 때 혹은 컨트롤 C는 됩니다. 복사죠. 컨트롤 C, V가 안 돼서 그래요. 컨트롤 C면 돼요. 컨트롤 C, 카피를 합니다. 컴포넌트를 카피했을 경우에 이 데이터는 디자인 환경이 다른 공간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컨트롤 V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단에 제일 큰 컴포넌트 환경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무조건 이게 액티베이트가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Paste New라고 하는 항목이 튀어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하나 불러와지게 됩니다. 위치를 절대 바꾸지 마시고 그냥 OK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트 2를 불러오면은 제가 조립을 다 끝내놓은 상태로 불러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카피. 이 상태로 Paste New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중심을 잘 지켜서 스케치만 해주셔도 그리고 익스트루드 할 때 시메트릭 홀 랭스라고 하는 그 두께, 중앙 정렬만 잘 신경을 써주셔도 이미 조립이 끝난 상태로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불러와졌죠? 공차가 정확하게 지금 들어간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인스펙트 항목을 잠깐만 보실게요. 상단에 인스펙트 잠깐 들어가셔서 섹션 어널리시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섹션 어널리시스라는 항목을 원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당겨보세요. 이쪽에 가상으로 반절 자르는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공차가 잘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더 들어가 볼게요. 반대쪽도 공차가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중심에서 살짝 회전을 해볼게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도 공차가 잘 적용되는지 봐야죠. 공차가 잘 이 사이 간격에도 정확하게 들어있는 게 보이시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설정한 대로 완벽하게 중심에 딱 완벽히 위치가 되고 배치가 된 완성된 데이터를 똑같이 모델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 데이터 이제 완성을 다 하셨으니까 이게 세 번째 파트인 어셈블리 파트가 되는 거고 이 상태로 기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어셈블리라는 기능은 그냥 모델링을 막 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렇게 불러와서 조립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작업하는 건 이미 한 번에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조인트와 S-by 조인트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려드렸어요. S-by 조인트도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데 현재 상태 결합과 결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이미 조립이 끝난 상태로 작업을 했을 경우 이 데이터의 조립을 할 때는 S-by 조인트를 사용하시는 게 더 적합하고요. 데이터가 따로따로 모델링이 된 상태로 불러와서 위치가 다르다면 조인트로 조립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현재 상태 결합으로 일부러 만들려고 작업을 한 거니까 이렇게 바로 조립을 하시게 되면 S-by 조인트 클릭하시고 컴포넌트 선택하게 돼 있죠. 먼저 잡을 거 요거, 나중에 잡을 거 요거 해서 먼저 선택한 게 나중에 선택한 거에 달라붙고 먼저 선택한 게 움직입니다 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조인트 타입을 얘는 앞뒤로 움직여야 되죠. 슬라이더 추가하시고 그럼 스냅을 걸라고 합니다. 슬라이더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적당히 원하는 축을 이렇게 그냥 선택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부터 정확하게 0에서 쭉쭉쭉쭉 좌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더에 어셈블을 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어셈블을 주시게 되면 OK를 하시면 이게 끝입니다. 이 상태가 파트 3예요. 바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얘를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출력 데이터 변환은 이제 다른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작업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파트 3까지는 완성을 해봤으니까 저장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 둘, 셋 했으니까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되겠죠. 어셈블리로 따지면은 데이터가 부품 1, 부품 2, 어셈블리 해서 이렇게 따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면 저장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걸 이렇게 작업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실 때 상단에 파트 1부터 저장을 해볼게요. 파트 1 파일 익스포트를 하셔야지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익스포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업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 자체 확장자고 로케이션을 꼭 바꿔주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폴더를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폴더 하나 생성을 하시면 수험 번호죠. 첫 번째 파트 모델링이었어요. 01번입니다. 그래서 01번으로 수험 번호를 원래 이렇게 폴더를 하나 생성하셔야 되고, 이 폴더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저장해드리는 이 데이터는 아마 배포할 때 같이 첨부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서 실기 폴더 자체가 연습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 01 언더바 첫 번째 파트죠. 수험 번호 언더바 첫 번째 파트 F3D로 저장할 거니까 이 기능서 실기의 1번 파트로 들어가서 저장을 하면 되고요. 1번 파트 수험 번호 폴더에다가 하나씩 저장하시는 거예요. F3D 저장하고 한 번 더 익스포트. F3D가 아니라 마우스를 잠깐 내려보면 STP 스텝 파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얘가 채점입니다. 그래서 이 채점용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는 파일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주셔야 되는 귀찮음이 있지만, 그리고 똑같이 바꾸셔야 돼요. 이름이 두 번째 저장한다고 02가 아니라 첫 번째 파트니까 01 동시에 동일하게 작업하시는 겁니다. 익스포트 하시면 두 개를 저장하신 거예요. 파트 1의 저장이 끝났습니다. 파트 2 파일 익스포트 01 수험 번호죠. 언더바 02번 파트 STP 한번 돼 있고 경로 지정 한번 해놨으면 바꿀 필요 없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상태로 OK. 한 번 더 익스포트 F3D 파일 작업하시고 이름 01 언더바 02번 파트 작업하셔서 똑같이 F3D로 한 번 더 저장해 주시면 폴더 확인 한번 해주면 좋겠죠. 폴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된 게 보이네요. 자, 밑에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저장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파트 3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어셈블 돼 있는 데이터. 자, 조인트까지 줬죠. SBY 조인트로 준 이 데이터는 이제 움직이기까지 할 텐데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은 이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일단 저장부터 합니다. 익스포트 자, 0 수험 번호 언더바 한 번 파트. 그래서 F3D 한 번 저장하고 한 번 더 익스포트 수험 번호 언더바 한 번 세 번째 파트 스텝 파일 확인 익스포트.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꼭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데이터의 수험 번호가 정확하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험 번호 각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탈락 요인이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벌써 6개가 돼요. 자, 그러면 퓨전 360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단계의 데이터인 STL 파일 변환 방법은, 자, 일단 이 조립된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출력할 거냐를 봤을 때, 원래는 3D 프린터에서 바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면을 먼저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평면을 봤을 때 이렇게 눕히면은 출력이 잘 되나? 아니면 이렇게 눕히면 출력이 잘 되나? 여기가 바닥 평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출력을 하면 되나? 여기도 평면이 있네요. 바닥이 닿았을 때 얘가 그러면 이렇게 닿을 텐데 이렇게 놓고 출력을 하면 되나? 이런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데이터에 무조건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 형태가 그런 형태 중 하나예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지금 여기나 여기 혹은 이쪽 이런 부분을 바닥으로 잡고 출력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서포트가 여러 군데에 들어가게 돼요. 일단 여기도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세워서 출력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세우게 되면 바닥면이 이 부분이 전부 공중에 뜨기 때문에 공중에 뜬 부분은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서포트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서포트라는 게 들어갔을 때 제거하기가 쉬운가 이런 거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제거하기 쉽지 않은 데이터를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기 쉽게 작업하시려면 이 부분과 이 부분도 공중에 떠 있고 이 부분과 이 부분도 공중에 떠 있고 여기가 바닥에서부터 공중에 떠 있죠. 서포트는 총 제가 선택한 이 부분에 전부 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틈새랑 이쪽의 틈새랑 여기 틈새에 손가락이나 아니면 공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떨어지게 되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만 떨어져 있다면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거를 잘라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얘는 그래서 연습이니까 딱히 이동은 안 하고 STL로 변환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눈썹이 좋으셨던 분들은 익스포트 하면서 자꾸 보니까 여기에 STL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정답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얘를 누르면 This file type requires cloud translation, but the design has not been saved 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안 됐고 세이브를 다시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변환시켜 주겠다 이런 식인데, 중요한 게 익스포트에 있는 데이터 확장자 변환 항목들은 전부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입니다. 클라우드에 한번 거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꼭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STL 바꾸는 게 여기에서는 일단 됩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모드로 작업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STL로 바꾸는 방법이 또 없는가? 있어요. 상단에 툴즈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 보시면 툴즈에 보면 여기 뭔가 있죠? 3D 프린트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convert the selected body to a messy body 해가지고 내가 잡은 바디를 메쉬 데이터, 즉 STL 확장자를 가진 그러한 메쉬 데이터로 변환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트 유틸리티로 혹은 보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저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이 버튼이 그럼 정답이겠거니 하고 선택을 하시면 얘 3D 프린트라는 메뉴가 하나 튀어나오게 되고 셀렉트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얘는 바디가 무조건 하나밖에 안 잡힙니다. 하나밖에 안 잡히죠. 그리고 전체를 선택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거나 컴포넌트를 시프트를 눌러서 누른다거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 잡으시려면 무조건 바디가 하나로 잡히는 제일 큰 컴포넌트가 작업이 돼야 돼서 이걸 잡으면 잡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보시면 밑에 일단은 아웃풋이 선택이 돼 있고 Send to 3D Utility 이렇게 돼 있죠. 3D 프린트 유틸리티. 그럼 저게 뭐냐면 3D 프린터가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으면 거기로 보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꼭 이걸 키시면 꼭 이걸 꺼서 작업을 하시고 여기 상단에 리파인먼트라고 하는 항목을 하이로 바꿔주셔야지 내가 작업하는 이 데이터가 폴리곤으로 변환이 될 때 폴리곤의 개수가 상당히 높은 고퀄리티의 데이터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면 3D 프린트 유틸리티의 뭐 프리뷰 메쉬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하시고 선택하시는 건 좀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면 원래 각각의 모든 바디를 다 따로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셨을 때 Save as Mesh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Save as Mesh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이 데이터가 메쉬 데이터로 변환이 되는 아까 3D 프린트 기능이 있었죠. 그 프린트 기능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메뉴의 기능은 다르지만 포맷을 선택하고 유닛 타입을 선택하고 리파인먼트를 선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맷은 당연히 STL 바이너리 포맷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유닛 타입은 다이아미터, 밀리미터. 그리고 프리뷰 메쉬는 궁금하시면 눌러보셔도 돼요. 얘가 메쉬로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쪼개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 데이터만 나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선택한 건 데이터가 하나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데이터 하나만 나가게 되면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를 총 2번 저장하게 돼요. 그리고 탈락하게 되겠죠. 실수하니까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하시는 요령은 제일 최상단의 브라우저 제일 위에 있는 unsaved라고 늘 이름이 지어져 있던 저장하지 않은 제일 큰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컴포넌트입니다. 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Save as Mesh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잡은 스트럭처 원 파일로 잡히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동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MF가 아니라 STL 바이너리 포맷으로 작업을 하시면 기본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눌러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보실 수가 있고 6386개가 총 작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리파인먼트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뭔가 옵션이 작업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시고 데이터의 표면의 퀄리티를 어떻게 작업할 거냐를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곡면이 많은 데이터들은 이 삼각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절대로 적으면 안 돼요.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많아버리면 그 부드러운 부분이 그 부드러운 느낌으로다가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폴리곤 데이터, 특히 메쉬 이런 폴리곤 데이터들은 이 삼각형의 분할이 상당히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자 동그랗게 꺾이는 부분에 보면 엄청나게 삼각형 추가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막 면 쪼개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옵션 커스텀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이로 바꾸셔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이 데이터가 바로 STL 데이터가 되고 확장자는 폼번호 언더바 4번 데이터죠. 4번을 세이브 하면 저장해서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는 거고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총 7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데이터 하나 작업하실 때 틀리지 않고 저장하시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데이터 일단은 이렇게 저장한 게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잠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1번은 연습을 했으니까 1번 안 하고 이제 체크됐으니까 자, 다른 걸 볼게요. 자, 다른 거 쭉 넘어가서 자, 다른 모델링들은 이제 다음 차실 때 좀 더 어려운 이런 도면들 아니면 이런 모델링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모양이 비슷한 3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쭉 연습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게 11번부터 12번, 13번은 1번 파트가 형태가 정말 비슷해요. 그럼 이 형태 비슷한 스케치를 어떤 요령으로 스케치를 해야 상당히 편리하게 작업이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1번부터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11, 12, 13인데 자, 지금부터 연습할 때는 이 데이터 바로 폴더 만들고 폴더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폴더 01번 만들었지만 여기 새 폴더로 11번 데이터죠. 11번 폴더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데이터, 자, 그러면 해석을 하셔야겠죠. 얘는 스케치가 몇 번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 지금 보면 챔퍼가 4개 모서리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 챔퍼는 몇 미리가 들어가며 이런 거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절의 중심이 어디인지 그걸 보시면 되겠죠. 보통 정면으로 잡을 때 스케치를 가장 좋게 작업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관절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관절이 동그라미죠. 그럼 얘도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좋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중심과 중심, 그리고 도면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려면 이쪽 왼쪽에 중심에 걸리게 되면 스케치가 정확하게 걸린 걸로 완성이 되겠네요. 쉽게 말해 오리진 포인트가 이쪽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고, 저는 이 스케치 한 장만 가지고 여기 있는 앞에 구멍과 위에 구멍을 다 뚫을 거예요. 템퍼는 나중에 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정면에서 스케치를 진행을 한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모양을 보시게 되면 A와 B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A 있네요. 이쪽에 B 있네요. 그럼 A와 B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죠. A, 얘는 이 원의 지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원의 지름은 어디에 있죠? 라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R4라고 되어 있고, R4니까 R 값은 지름이 되려면 곱하기 2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치수 계산할 때 여기가 8이 되겠네요. 지름은. 그럼 지름이 8인 치수에 A를 집어 넣는 거니까 작아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하셔야 되니까 얘는 7이 되겠어요. 그렇죠? 마우스로 하니까 지저분하게 그려지. 7. 그리고 B는 몇이죠? B는 계산을 하시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B 부분을 살펴보셨을 때, 자, 이 부분 잠깐 보시면, 자, B는 여기 이 사이 너비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이쪽의 너비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너비에 14mm가 들어가게 되고, 이 14mm의 너비에 사이로 들어가는 이 데이터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얘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얘도 동일하게 작게 작업하는 거니까 작업할 때 이 부분 작게 마이너스 1,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오케이, 이거 작업해서 넘어가니까 치수 7과 13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7과 13 계산이 된 이걸 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본격적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죠. 다행히 위에 그릴 때 뭐 문제가 될 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천천히 살펴보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보시고 작업을 하실 때, 자, 중요하게 보실 게 중심에다가 건다라는 걸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중심에다 건다라는 행위를 자꾸 보시면 돼요. 자, 이 데이터는 제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정면을 잡든 우측면을 잡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지금 정면도가 이쪽, 우측면도가 이쪽이지만 내가 원하면 그냥 정면을 이쪽으로 잡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이쪽에 클릭하시고 정면을 잡고 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중심과 중심이 동일한 면에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랑 이거 스케치를 그린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R4 자리에 슬롯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센터 투 센터니까 중심점에서 중심점 사이의 거리 그게 있죠. 슬롯 센터 투 센터, 센터 투 센터 치수는 13mm에 R4라 그랬어요. 일단은 이렇게 베이스를 먼저 잡고 연습하시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스케치를 할 때 나머지는 대충 그릴 거지만 대충 그리는 거의 기본 베이스가 꼭 이렇게 작업이 되셔야 돼요. 얘는 다행히도 이 중심점에서부터의 거리값 그리고 바닥에서부터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값이 전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면 겉에 사각형을 대충 그리더라도 완벽하게 속을 걸 수 있는 스케치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은 이 다음 작업은 쉬는 시간을 조금 가지셨다가 지속적으로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었다가 뵐게요.